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박사 요양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악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1번 치매 안심센터 사업, 2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3번 독거노인 보호 사업, 4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5번 노인 건강진단 사업.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지원 또는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악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4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신청을 하고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 등급의 A, B, C가 대상인데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하고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하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래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안부 묻고 생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사업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가사 지원이나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악화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입니다. 2번 다음 중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과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노인의 사고는 빈곤, 건강, 고동, 무이다. 2번 가족 부양 비중은 높아지고 사회 부양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3번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부양만 필요하다. 4번 현재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한 사회적 부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5번 국가와 사회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사고는 빈곤, 질병, 고동, 무이입니다. 그래서 건강이어서 틀리고요. 2번 가족 부양 비중은 높아지고 사회 부양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반대입니다. 가족 부양 비중은 낮아지고 사회 부양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3번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부양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공적, 사적 부양 모두 필요합니다. 4번 현재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한 사회적 부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틀립니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노인복지사업 유형 중 건강보장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노인실명예방사업, 2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번 독거노인 보호사업, 4번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5번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 중 건강보장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노인 실명 예방 사업입니다.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은 한국 실명 예방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이 정답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이고요. 독거노인 보호 사업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결식 의료 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을 용어를 어려워해서 하셔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건강보장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노인실명 예방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비 수술비 지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사업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다음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 중 시군구의 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1번 독거노인 보호사업, 2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3번 치매안심센터, 4번 노인 실명 예방사업, 5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시군구 사업 주체가 아닌 것은 4번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은 1번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3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4번 단기보호기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기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은 어,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가 정답입니다. 3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다음 6번. 다음 중 학대 노인 전용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1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 쉼터 생활 지원,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3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학대로 인하여 신체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5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학대 노인 전용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근데 5번은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는 어,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7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는 대상이 아니다. 2번 진전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4세는 장기요양 대상이 아니다. 3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는 대상이 아니다. 5번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5번 기저의 기타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55세는 대상이 아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결핵으로 신체 활동 어려운 70세는 대상입니다. 진전, 손의 위축증이나 파킨슨으로 인한 떨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전도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진전으로 신체 활동 어려운 64세는 대상입니다. 3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 어려운 40세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해서 틀리고요. 4번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 활동 어려운 55세는 대상이 아니다.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도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아니다 해서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8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족은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은 할 수 없다. 2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번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다. 4번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유효기간을 12개월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5번 심신의 기타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하는 자는 장기요양 4등급에 해당한다.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 요양 인정 신청은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요. 3번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다. 3번이 좀 맞고요. 4번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는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더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이상인데 감하면은 1년 6개월이고 더하면은 2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6개월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장기 요양 3등급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고 나머지 다 틀립니다. 다소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살펴봐야 시험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더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거를 풀어봄으로 해서 적응력을 향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치매 증상 악화 지원을 위한 쥐약암보호 인지개선 프로그램 등의 인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은 1번 2등급, 2번 3등급, 3번 4등급, 5번 5등급, 5번 인지지원 등급. 쥐약암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은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5등급은 방문 요양도 이용할 수 있는데 치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1등급은 전적으로 도와주고 2등급은 부분적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그래서 전상부일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전상부일치. 10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1번
방문 요양, 2번 방문 간호, 3번 주야간보, 4번 단기보, 5번 기타 재가급여. 필요한 연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간 급여는 5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에도 이 앞전 38회 기출문제에도 나왔으니까요.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연구 서비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타 재가급여는 재가급여의 종류로 복지연구 서비스다. 하나다. 그래서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연구 서비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연구는 재가급여니까 본인 부담이 15% 부담입니다. 15%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상으로 다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살펴봄으로 해서 실제 어, 시험장에 가서는 적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